大家好. 안녕하십니까. 동시에먼 하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교 중국어 시간입니다. 벌써 실전 모의고사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해보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한 가지 사물이나 사람의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이 존재할 때 요라고 표현하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싸고도 맛있습니다 할 때는 요便宜, 요 好吃 이렇게 했고요. 싸고도 예쁩니다 라고 하면은 요 便宜, 요 好看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15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커라고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45분은 싼커라고 하는데 30분은 우리가 리앙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빤이라고 표시하죠. 그리고 시간, 정각 시간일 때는 뭐 3시 정각이면 싼디엔정, 뭐 우디엔정 이렇게 정을 붙인다는 것도 여러분 꼭 알아주십시오. 네, 그러면요. 우리가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한번 1번부터 보시죠. 네, 1번 문제는요. 바로 발음 문제가 나왔는데요. 발음 문제는 항상 첫 번째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발음 표기가 바르게 된 것은 되겠죠. 자, 1번 볼까요? 자, 1번 선생님의 뜻인데 라오스라고 읽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라오스, 자, S에다가 그 다음에 H가 붙어져서 라오스가 되니까 틀렸고요. 두 번째 학교란 발음 쉐샤오인데 쉐지아로 나왔군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꽁주어. 자, 꽁인데 K 발음이 아니고 G 발음이 나와야 되는데 꽁주어가 되는데 그것도 밑에 그 뒤에 쭈어도 발음이 성조가 틀렸죠. 그래서 꽁주어가 아니고 꽁주어.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시환 좋아하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판 이거 엉뚱한 발음이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생르가 되겠습니다. 네, 2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량이 잘못 쓰인 것은 찾는 문제인데 자, 량은 우리가 둘을 나타내는데 양사 앞에서는 꼭 량을 쓴다는 거 알고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1번 볼까요? 량, 번수 두 권의 책입니다. 자, 번이 양사고 앞에 둘을 나타내는 말 량이 나왔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겠습니다. 량, 바이콰이. 자, 100단위, 1000단위, 만단위 앞에서 둘을 나타낼 때는 얼도 쓰기도 하고 량 쓰기도 하는데 보통 앞에서는 량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량, 바이콰이, 200원이라는 뜻이죠. 4번 량완, 자, 2만도 마찬가지죠. 얼완도 됐지만 보통 량을 많이 쓴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량완 하면 22,000이라는 뜻이고요. 끝으로 5번 량치엔 마찬가지죠. 1000단위 앞에서도 2가 왔으니까 량을 쓸 수 있고 쓸 수 있는데 보통 량을 많이 쓰죠. 자, 2번 보시면 10两个라고 되는데 이 2자는요. 양사는요. 양사 앞에서 2는 반드시 량을 쓰는데 단독으로만 나와야 돼. 약을 쓰지. 이렇게 10자랑 같이 나오게 되면 12거 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량을 쓰면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10两个가 아니고 12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량이란 쓰임을 잘 보시면 반드시 꼭 주의할 것은 양사 앞에서 2는 반드시 량을 쓰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단독으로 나와야 돼요. 량 하나만 나와야 되지 다른 말과 같이 나오게 되면 얼로 바꿔 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게 가끔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2거, 2本书, 2张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을 보실까요? 3번 문제. 다음 중 따를 동사로 취할 수 없는 것은 자, 따라는 것은 원래 때리다 뜻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쓰임이 있죠. 특히 운동할 때, 몸 하다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공을 때리니까, 공을 치니까 따를 많이 쓰는데 딱 유달리 하나만 안 쓰는 게 있어요. 자,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란치오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농구입니다. 농구도 손으로 치는 거니까 따를 쓸 수 있고요. 3번 보시면 왕치오 이것은 그물 망자니까 그물 앞에 두고 하는 운동이 뭐죠? 예, 테니스죠. 테니스도 손으로 치는 거니까 따를 쓸 수 있고 자, 4번 핑팡치오는 말 그대로 핑팡하니까 핑퐁하니까 뭐가 생각나죠? 예, 탁구가 생각나죠. 그래서 핑팡치오도 역시 앞에 따를 쓰고요. 마지막 5번 바이치오는 그대로 읽으면 배구죠. 발음은 바이치오. 배구도 역시 손으로 치는 거니까 즉 1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손으로 치는 건데 2번 보시면 조치오, 족구라고 되죠. 족구는 우리말 족구가 아니고 축구를 말하는 거죠. 축구는 유일하게 발로 차니까 발로 차니까 따를 쓰지 않고 유일한 동사 T라는 동사 씁니다. 그래서 답이 2번 축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요. 우리가 이제 운동 종목을 하다일 때는 따를 쓰는데 보통 축구할 때만큼 우리가 T조치를 한다는 거. 이것은 항상 그 시험이 많이 나오고 또 묻기도 쉽고 또 답하기도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외워두세요. 따치가 아니고 티주우추라는 거를 알아두십시오. 자, 이어서 4번을 보시겠습니다. 4번 보시면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자, 간단한 문장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간단하게 타시 뭐뭐라고 되어 있죠. 답하는 사람이 타시 일본인. 자,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 사람 일본 사람이니까 물어보는 말은 당연히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물어봤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그래서 보시면 어디가 있습니까? 네, 3번 보시면 나고련 어디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보시겠습니다. 네, 5번도 비슷한 유형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자, 문제를 보면 您要喝什么?我想喝. 자, 하고 괄호가 나왔네요. 자, 먼저 위의 문장 해석해 보면 您要 당신 무엇 하고 싶으세요? 이런 얘기죠. 喝什么 무엇을 마시고 싶으세요? 이런 물음입니다. 그래서 다음 대화를 보면 我想喝 저는 어떤 것을 마시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바로 喝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喝라는 동사는요. 마시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마시는 걸, 마시지 않는 거, 마실 수 없는 거를 찾으면 되는데요. 자, 그럼 1번부터 보면은 绿茶 하면 녹차 마실 수 있죠. 2번 汽水 하면 사이다 마실 수 있고요. 3번 牛奶 우유 역시 마실 수 있죠. 5번 可乐 자, 可乐 하면 되게 비슷하죠. 콜라입니다. 콜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정답은 4번이죠. 课本 하면은 이거는 마시는 게 아니라 课本 하면 본문이 되겠으니까 공부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점은요, 중국에서 흐라는 동사를 쓰는 여러 가지 목적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탕이라는 거 있죠? 중국은 탕을, 우리는 국을 숟가락으로 먹는다라고 국을 먹는다라고 하지만요, 중국은 국을 마신다, 흐탕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6번 문제 보시죠. 6번,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은, 먼저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했네요. 자, 그러면 어떤 대답을 하는지 보시죠. 我要看电视. 자, 나는 텔레비전 보고 싶어요. 자,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럼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자, 먼저 2번부터 보시죠. 你是谁? 너 누구니? 그럼 나 누구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정답이 아니고요. 3번 你怎么了? 너 어떻게 된 거야? 나 어떻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역시 정답이 아니고요. 4번 你怎么看电视? 너 어째서 텔레비전 보는 거니? 나 왜 텔레비전 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아니고 5번 你干什么了? 너 뭐 하고 있어? 그럼 나 텔레비전 보고 싶어가 아니라 나 텔레비전 보고 있어라든가 이런 말이 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你要做什么? 너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대화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자, 이거는 하나하나씩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2번부터 보시죠. 他叫什么名字? 그 사람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他叫李小龙. 네, 그 사람은 이소룡입니다. 정확하죠? 자, 그 다음 3번. 天气怎么样? 날씨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天气很好.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这是什么?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这是钢笔. 이것은 펜입니다. 라고 했죠. 만년필입니다. 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她是谁? 그 여자는 누구지요? 라고 했더니 她是朴小姐. 그 여자는 미스 박입니다. 박양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 대화는 1번이겠네요. 1번을 보시면 你几点上课? 너 몇 시에 수업하니? 몇 시에 수업이 시작하니? 그랬더니 我上6个小时的课. 나는 6교시 수업을 해. 자, 아니죠. 몇 시에 시작하냐고 하니까 몇 시에 시작한다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보세요.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은? 자, 대화를 보면 他是谁? 그 남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고 这是我的朋友王正明. 자, 소개를 할 때 이 사람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할 때 这是라는 표현 쓴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我的朋友, 나의 친구 왕정명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문을 보면 1번, 我不认识他, 나 그 사람 몰라 라고 해놓고서 소개하는 거 어색하죠. 3번 보면 他还没有来, 그 남자 아직 안 왔습니다. 엉뚱한 말이죠. 4번, 我不必告诉你, 나는 너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 이것도 어울리지 않고요. 5번, 真不好意思, 정말 미안합니다. 이것도 역시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我介绍一下,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까지 8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거 중점 발음을 공부하겠습니다. 장, 变, 长变长变 장, 长长 长城。你去过长城吗？长城，你去过长城吗？长城，你去过长城吗？长大，我已经长大了。长大，我们已经长大了。长大，我已经长大了。变，变，变，方便，我们的生活越来越方便。方便，我们的生活越来越方便。方便，我们的生活越来越方便。便宜，这件衣服很便宜。便宜，这件衣服很便宜。便宜，这件衣服很便宜。 네, 잘 보셨습니까? 이거 볼 때 꼭 따라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자, 따라해보니까 어떠세요? 발음은 입으로 익혀야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요. 시험 문제 풀 때도 입으로 이렇게 해보면서 하면 더 잘 풀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발음을 오늘 공부할 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입니다. 장이라고 발음될 수도 있고 장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비엔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엔이라고 발음될 수도 있고요. 비엔이라고도 발음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시죠. 자, 장이라고 발음이 될 때는요, 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장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장청 하게 되면 긴 성, 뭐가 떠오르세요? 중국의 유명한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을 장청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길다의 뜻으로 쓰였지만 또 이 장자가 생기다 혹은 자라다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도 성장하다 뜻이 있잖아요. 성장. 그때 장을 쓰는데 마찬가지 중국 사람들도 장다라고 표시하면서 자라다, 성장하다라고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발음이 장이 아니라 장. 이게 꼭 아주 항상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십시오. 자, 길다 할 때는 장, 그 다음에 생기다 할 때는 장. 이렇게. 그래서 장청과 장다를 구분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요, 이번에는 이 장청과 장다가 쓰인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자, 你去过长城吗? 你去过长城吗? 당신은 중국 만리장성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문장이죠. 그래서 장청,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또 장다에 대한 예문은 我已经长大了. 나 이미 성장했어요. 나 이미 컸어요. 라고 할 때 장다 하지 않고 장다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我已经长大了. 나 이미 성장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네, 그럼 이번에는요, 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变은요, 变, 方便. 편리하다 할 때는 变이라고 사성으로 발음이 되고요. 方便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싸다라든가 값이 싸다 할 때는 变을 읽지 않고 便이를 읽어서 便宜,便宜라고 읽죠. 값이 싸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예문을 보도록 하죠. 我们的生活越来越方便. 我们的生活越来越方便. 우리의 생활은 越来越 나날이 方便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네. 그 방변은 편리하다 할 때는 방변을 읽지만 비엔이 아니고 그때는 자 다른 때는 언제 쓰냐면요. 싸다 할 때는 비엔을 읽어서 자 이 옷은 매우 쌉니다. 这件衣服
很便宜. 절대로 띠엔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비엔을 이건. 자, 이렇게 두 가지 발음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9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어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문장을 잘 보면서 없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본문을 보겠습니다. 我家有爸爸, 妈妈, 姐姐, 哥哥, 弟弟和我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집안 식구를 소개했습니다. 집안 식구가 많네요. 자, 우리 집에는 자, 아버지와 아빠와 어머니와 그 다음에 姐姐, 자, 누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哥哥, 형, 그 다음에 弟弟, 남동생과 和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자, 형제가 모두 4남매이군요. 我爸爸在医院工作. 우리 아빠는 병원에서 근무하신다. 그래서 是大夫, 의사입니다. 의사이다. 我妈妈, 우리 어머니께서는 以前在银行工作过. 이전에 은행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자, 동사 뒤에 工作 다음에 구어가 나왔으니까 이때는 뭐만 적이 있다. 경험이죠. 그래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现在不工作. 그런데 现在 지금은 不工作. 지금은 일하지 않습니다. 姐夫在学校教汉语. 자, 姐夫는 누나의 남편이니까 매형이 되겠죠. 매형은 在学校 학교에서 教 가르친다. 한유 중국어를 가르친다. 이 말이죠. 자, 他们有两个孩子. 그들은 두 아이가 있습니다. 两个孩子, 두 아이가 있습니다. 자, 哥哥 이번엔 형이죠. 哥哥在贸易公司工作. 형은 무역회사에서 근무한다. 일한다. 이런 표현이군요. 마지막으로 弟弟是学生. 남동생은 학생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군요. 자, 그럼 문제를 보실까요? 자, 1번 문제. 자, 본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걸 자, 유념하면서 보실까요? 아버지는 의사이시다. 네. 본문에서 在医院 병원에서 工作 근무하시고 是大夫 의사이다라고 말했으니까 답이 맞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나는 4남매 중에 셋째이다. 네. 아까 소개할 때 4남매가 나왔었죠. 그리고 남동생 하나가 있으니까 본인은 셋째입니다. 세 번째, 형님은 무역회사에 다닌다. 무역회사. 예, 아까 哥哥在贸易公司 예, 무역회사에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이전에 은행에 다니셨다. 자, 본문에 보시면 妈妈以前在银行工作그란 말이 있었죠. 그래서 역시 맞는 말이고 마지막 5번만 자, 누나는 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신다. 아니죠. 누나는 아니고 누나의 남편이니까 매형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본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0번 문제를 보실까요? 자,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자, 갑을 보시면 你喜不喜欢看电影 당신은 喜欢不喜欢의 준말이죠. 喜欢不喜欢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看电影 영화 보는 것을 그러니까 비어 있고 那我们一起去看吧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세 번째 문장은 그러면 우리 함께 보러 가자. 그랬으니까 자, 첫 번째 그 갑이 영화 좋아해? 그러니까 예, 물론 당연히 좋아한단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함께 보러 가자 이런 말 나오겠죠. 그래서 그 안에는 네, 좋아한다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我很喜欢看电影 바로 1번 답이 나오군요. 2번, 3번 다 나머지는 본문과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 我很喜欢看电影 나는 영화 보기를 매우 좋아한다. 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보실까요? 네, 다음 대화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인 그걸 물어봤죠. 자, 본문을 보실까요? 자, 첫 번째 祝你生日快乐. 자,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리 你来就行了还带什么礼物? 자, 당신이 왔으면 됐죠. 무슨 또 선물을 갖고 왔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 또 대답으로 小意思, 작은 성의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죠. 不知道, 모르겠습니다. 你喜欢什么?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希望你会喜欢, 당신이 좋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의리 자, 예상으로 只要是你送的, 당신이 주는 것이라면 당신이 주는 것이라기만 한다면 我一定喜欢, 나는 반드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죠. 그런 이 문장을 보시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1번 보시면 갑이 带来, 带는 가지고 오다거든요. 带来了礼物, 갑이 물건을 가지고 왔다. 자, 갑이 선물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리우는 선물이니까
자, 요거를 나중에 보고요. 2번 보실까요? 자, 을은 따에라엘라 리우. 을이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을이 선물 갖고 온 게 아니라 갑이 갖고 왔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갑이 메이따에라이 리우라이. 자, 이것도 본문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3번 보시면 갑이 야오츠다 을 시완심. 갑은 을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갑은 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역시 관계없는 말이고요. 마지막 5번 을 부시환 갑 따에라이더 리우. 자, 그래서 을은 갑이 가지고 온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유일한 답은 갑이 선물을 갖고 왔다 해서 1번 갑 따에라이더 리우. 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짧은 문장이군요. 니 시환 나거 지제. 니 시환이라면 아까 또 나왔습니다. 이것은 좋아하다 뜻이죠. 당신은 좋아하다 나거 지제. 어느 계절을 좋아하느냐. 그래서 당신은 무슨 계절 좋아합니까? 我喜欢 가로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상대방이 为什么呢? 무엇 때문인가요? 왜 그렇죠? 물어보니까 因为 왜냐하면 可以去滑雪. 자, 滑雪가 뭘까요? 예, 스키 타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스키를 탈 수 있으니까요 라고 했기 때문에 계절에서 스키와 관계된 계절은 천상 겨울밖에 없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정답은 겨울 4번 똥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계절을 한번 우리가 여기서 짚고 확실하게 해두고 넘어가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다 아시다시피 춘天, 夏天, 秋天, 똥天이 되겠죠.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요. 그 다음에 흐린 날하고 그 다음에 맑은 날 두 가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가죠. 자, 맑은 날은 징天이라 그러고 흐린 날은 인天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 天이 붙은 이 어휘를 갖다가 다 꼭 이어주십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춘天, 夏天, 秋天, 똥天 그리고 맑은 날 징天 그 다음에 흐린 날 인天이라고 우리가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대화를 보세요. 자, 먼저 말했습니다. 请你一下星期天帮我好不好? 好 이렇게 대답했네요. 자, 어떤 말이냐면 请 하게 되면 무엇 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你 당신이 下星期天 다음 주 일요일 날 帮我 저 좀 도와주세요. 好不好? 어떻습니까? 好不好 정반 의문문이죠. 好 좋아요. 不好 나빠요. 어때요? 라고 의향을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好 좋습니다 라고 뭐라고 한마디를 더 하네요. 여기에서 어떤 누가 제의를 했을 때 동의를 하는 그러한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은 바로 1번 메이원티가 되겠습니다. 자, 메이원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금두의 표현에서도 공부한 적이 있었죠. 승낙을 할 때, 동의를 할 때 하는 표현. 자, 2번부터 마저 보면요. 날的话 겸양의 말이죠. 아우 어디요? 아닙니다. 이런 얘기고 3번 니 빵 먹어봐. 네가 나를 도와라. 자,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고요. 4번 我不想帮你 好라고 해놓고 나 너 도와주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 어울리지 않고 5번 我下星期天有事 好라고 대답해놓고 나 다음 주 일요일 날 일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어서 14번 문제 보시죠. 자, 14번부터 15번까지 글을 읽고 대답하는 문제네요. 자, 보세요. 学汉语注意语法与发音当然是重要的，可是语法和发音是有限的，不过词汇几乎是无限的. 자, 이렇게 됐습니다. 学汉语 중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注意语法发音当然是重要的. 어법과 그러니까 문법과 발음을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히 重要的 중요한 것입니다. 可是 역접이 되겠죠. 그러나 어법과 그런 문법과 발음은 有限的. 여기서 有限은 한계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쪽으로 한계냐면은 어느 정도의 상당한 위치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不过 그러나 词汇几乎是无限的. 하지만 词汇라는 거는 어휘죠. 어휘는 거의 무한적입니다. 어휘는 그 어느 정도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恐怕 永远学不完 恐怕 하게 되면은 아마 뭐뭐 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永远 영원히 学不完 가능보어가 나왔네요. 가능보어의 불가능용법입니다. 완 하면 다 하다라는 뜻이니까 다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因此 따라서
要学汉语得把词汇掌握好才行。因此하면 따라서 要学汉语学好汉语 중국어를 잘 배우려면 잘 공부하려면 때 무엇 해야 합니다. 무엇 해야 합니까? 把词汇 어휘를 掌握 掌握라는 건 아주 잘 익히다, 숙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휘를 마스터해야만 才行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14번 문제 보시죠. 밑 글을 보아 중국어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 사람이 어떤 걸 얘기하고 있나요? 어법이나 발음 같은 거는 할 수 있지만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휘를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관건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어휘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요. 밑줄 친 기억의 의미는 자, 밑줄 친 기억을 보세요. 공파永远学不完 이렇게 됐죠. 공파하면 아마 뭐할 것입니다. 영원히 다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어휘는 너무너무 많아서 그리고 신조어도 늘 생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쭉 보면은 영원히 다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15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수능의 유형, 올해 수능 유형을 알아보는 수능 미리 보기입니다. 네, 수능에 잘 나오는 유형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수능 유형 중에서 우리가 회화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잘 쓰이는 것이 누가 고맙다 혹은 미안하다 말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겸양의 표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겸양 표현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할 때 쓰는 말이죠. 자, 뭐가 있나 볼까요? 처음에 고마움에 대한 대답이죠. 그때는 뭐 당연히 여러분 알다시피 뭐 부커치, 천만에요. 다른 말로 비에커치 혹은 뭐 닌타이커치라 당신 너무 겸손하시군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번에 또 부시에 뭐 괜찮습니다. 고맙지 않아요. 뭐 이런 말이고 부용시에 고마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다음에는 미안함에 대한 표시입니다. 네, 남이 나한테 对不起, 미안합니다 혹은 不好意思,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 말이 어떤 걸까요? 没关系, 没事, 不要紧 이런 말이죠. 세 가지. 没关系, 没事, 不要紧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남이 칭찬했을 때 그때 너무 그냥 중국 사람들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뭘요 이렇게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나리 뭘요 어디요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나더화 별 말씀을요 무슨 말씀이요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꾸어장 과찬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표현 우리 익혀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한번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다음 그림에서 남자가 하는 말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림이 상당히 환상적이네요. 자, 이 버스 아니면 지하철 아닌 것 같은데 여자가 모르고 밟았는지 모르겠지만 발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뚜이부치라고 말했죠. 여자가 미안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자, 요 말을 고르는 문제인데 첫 번째 메이셔. 자, 메이셔도 역시 일 없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 다음에 2번 메이셔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역시 괜찮다는 뜻이고요. 3번 메이관시 제일 잘 쓰는 말이죠. 메이관시 괜찮아요. 그 다음에 5번 보야오진 괜찮습니다. 역시 다 모두 1, 2, 3, 5번 다 괜찮다는데 오로지 4번만큼만 안 되죠. 커블스는 누가 아니랍니까? 말이 안 되죠. 미안하다는데 누가 아니래요? 이러면 너무 어색하죠. 황당하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틀린 문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